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사라졌지만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원하는 장면을 만들고자 권력을 이용해 배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영화계 갑질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경위는요, 1968년에 개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1월 3일 올리비아 하세와 레너드 위팅, 주연 배우 두 사람이 파라마운트를 고소했어요. 왜 했냐? 10대 시절에 나체 촬영이 아동 성학대였다 라는 이유로 파라마운트를 고소를 했어요. 당시 나이가 올리비아 하세가 15세, 레너드 위팅이 16세 해가지고 이제 그 나체 촬영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 1968년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을 때 당시에는 10대 나체 연기가 암묵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주연 배우 두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고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을 때 올리비아 하세랑 레너드 위팅은 몰랐던 거지. 이 촬영 직전에는 맨몸이 드러나지 않는 카메라 앵글만 배우들에게 공개를 했고요. 실제 촬영은 뒷모습 전체가 나오는 누드씬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위로 올린 거야.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가지고 뭐야? 뭐 몸에 안 드러나네? 아, 뭐 요 정도는 찍을 수 있죠 했는데 이제 카메라 앵글 슥 내려가지고 나체 다 보여준 거지. 또 이제 이런 약속도 했대. 나체가 드러나도록 촬영된 화면이 담긴 상태면 영화를 배급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한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하는가? 거의 5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왜 고소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거지. 저걸 보고 이제 야, 저것도 뭐 또 한탕 해먹으려고 또 돈이 떨어졌나? 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왜 본인 명예를 실추시켜가면서까지 저렇게 고소를 진행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전에 올렸었던 그 미투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고소를 하게 된 경위가 뭔고 하니 이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부터 3년간 2023년까지죠.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성범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직 막 뭐 진행이 엄청 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소장을 제출하고 공판 기일이 잡히는 정도로밖에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좀 더 스펙타클하게 진행이 되고 막 파라마운트 쪽에서 막 이게 발뺌하고 서로 막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가고 해가지고 복잡한 사안이 되고 좀 스펙타클한 사안이 되면은 또 요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영화입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이라는 영화예요. 맞아요. 그 40년 동안 짤로 쓰이는 그 Here's Johnny 하면서 그 얼굴 왁구 들이미는 거 그거 그 영화야. 그 영화인데 이제 이 샤이닝이 악명 높았죠. 스탠리 큐브릭 감독 자체가 원체 악명이 높습니다. 문 내려치는 장면만 해도 200테이크 막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해가지고 잭 니콜슨이 개빡쳐가지고 막 나가고 그랬대. 촬영하다가 도중에 나가고 막 그랬대. 그만큼 이 스탠리 큐브릭이 굉장히 완성도에 있어서 깐깐하기도 하고 좀 악명 높은 그런 감독이긴 했어요. 자, 근데 샤이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셜리 듀발이 굉장히 실감나게 연기를 해요. 겁에 질려있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몸 부들부들 떨고 그게 거의 다 실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연기가 아닌 거지.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자, 셜리 듀발을 정신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을 해. 그리고 대사도 지워. 그리고 스태프들에게는 셜리 듀발을 왕따시키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등 굉장히 정신적으로 몰아붙입니다.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연기 현장도 공포영화 그 자체였던 거지. 자, 그래서 셜리 듀발은 어떻게든 이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독한테 지속적으로 항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해봤지만 결국 바뀌는 게 없었어요. 감독의 뜻대로 끝까지 촬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이 쇠약해진 듀발은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해서 제2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2002년에는 아예 연예계를 은퇴하는 그런 수순까지 밟게 됩니다. 정말 촉망받던 천재형 배우였으나 감독의 고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영화계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다행히도 늦게나마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게 되어서 현재는 남자친구와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년 만에, 연예계 은퇴 20년 만에 공포영화 더 포레스트 힐스를 통해 복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뭐 공식 트레일러까지 나오긴 했는데 아직 개봉일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어쨌든 이런 샤이닝의 사례가 있었고요. 자, 세 번째는 임권택 감독입니다.
첫 번째로 길소뜸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일입니다. 강제 누드씬을 찍게 만들었죠. 중학교 2학년이었던 이상하 배우에게 강제로 뒷모습 올누드 촬영을 시켰습니다. 이상하 배우가 거부를 하자 이때까지 찍은 필름값을 전부 물어내라 라고 협박을 했고 결국 찍었다고 해요. 감독님께서 저희 엄마한테 나도 일찍 결혼했으면 상아만한 딸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내가 시키겠냐,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그거 믿고 갔죠. 결국 마지막 촬영 때 현장에 이제 스튜디오에 갔더니 상아는 오늘 벗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벗냐고, 나 안 한다고 했고 감독님이 그거 안 시켜준다 그랬는데 안 한다고 막 울었어요. 집에 가자고 막 짐 싸갖고 움직이려고 그랬더니 감독님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임권탁 감독님이 오셔갖고 냉정하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돈 많어? 돈 많어? 너 돈 많으면 이때까지 찍은 필름값 다 물고 네가 집에 가도 돼.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자, 그리고 길소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영화 춘향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 고1이었던 이효정 배우 또한 강제로 배드신 촬영을 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배드신을 촬영한 다음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이 춘향전이 또 데뷔작이었어요. 데뷔작을 끝으로 이효정 배우는 은퇴를 하고 맙니다. 현재는 그냥 일반인으로 잘 살고 계신다고 해요. 사실 이상하 배우의 그 사례만 봐도 대충 이효정 배우한테 어떻게 압박을 넣었을지 보이죠? 만약에 춘향전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배우 생활을 이어가실 수도 있었겠죠. 아, 근데 그런 얘기도 있대요. 이효정 배우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개쩔었대. 그러니까 스타성이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근데 하필이면 데뷔작이 이 샹노무 춘향전이어가지고 그만두게 된 정말 안타까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카와세 나오미라는 영화 감독입니다. 정말 명성이 어마무시하신 그런 영화 감독 분이에요. 카와세 나오미라고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필모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너를 보내는 숲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라는 영화, 앙, 트루마더스, 한여름의 판타지아 뭐 이런 영화를 만든 감독이에요. 굉장히 좀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잘 만드는 그런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은 스태프 폭행을 포함한 수많은 악행들 위에 얹어진 허상이었습니다. 영화 트루마더스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 스태프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부터 악행이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당 카메라 스태프는 테일 슬레이트가 어느 쪽에 있냐는 나오미 감독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미 감독을 살짝 터치했고 그 직후 나오미 감독은 뭐 하는 짓이냐며 해당 카메라 스태프의 배를 힘차게 걷어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전체 스태프들 앞에서 말싸움을 했고 모든 카메라 스태프들이 강판당하고 아예 새로운 카메라 스태프들이 투입되어 촬영이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오미 감독은 이 폭로에 대해 폭행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고요. 이 사건 직후로 카와세 나오미의 악행이 수면 위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요걸 시작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데 16세 배우에게 고함을 치며 몰아세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는데 이게 심지어 해당 영화의 홍보 영상으로 공개가 되었다고 해. 자, 봅시다. 이거만 봐도 너무 숨 막힌다 진짜. 날씨도 이래, 스태프들은 둘러싸고 있어, 감독은 열심히 갈구고 있어. 애가 16살이에요 예.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었냐면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배우가 이런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며 촬영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홍보를 막 한 거야. 진짜 엄마 찾는 거야 이게. 아니 생각해보셈. 까상 이러면서 이제 대사를 치는데 그 감독이 옆에서 카메라부터 도망치지 마! 이거를 왜 얘기를 하겠냐고. 어떤 감독이 오디오 겹치게 저거를 막 얘기를 하겠냐고. 자, 그래서 모든 배우들한테 메소드를 강요했는데 어느 배우한테는 외딴 집에서 한 달 반 동안 혼자 살라고 강요했고 그 결과 그 배우는 영양실조로 링거를 5번이나 맞아야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커플 연기를 하는 배우들한테는 함께 살라고 강요했고 해당 배우들에게 행해진 성적 착취에 대한 보호책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꺼내지도 않는 그런 패기를 선보였습니다.
어떨 때는 촬영과 무관한 여관에 커플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한 방에 집어넣고는 그 거사를 치룰 것을 강요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이 영화 중에서 진짜로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장면이 또 있어요. 왜냐면 이 배우들을 몰아치는 방법 자체가 어쩌면 진짜로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사게 만들 만한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런 훈련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또 이제 어떤 행사장에서는 배우들이 본인을 보낸 싫어한다라는 그런 멘트를 자랑하듯이 내뱉었습니다. 아우, 쿨찐인 것 같아. 내가 너랑 영화 찍으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년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자랑을 하듯이 떠벌리고 다닌 거지. 그거 내가 봤을 때 거장병이야. 이거 스탠리 큐브릭 병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영화계에 만연했었던 갑질 피해 사례들 중 가장 굵직한 것들만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의구심이 드실 수 있어요. 이 갑질 피해 사례 중에서 정말 큰 게 있는데, 정말 끝판왕이 있는데 왜 그건 안 다뤘지? 그래서 다음 영상은 갑질 피해 사례 중 끝판왕, 영화 제작사, 부모,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가스라이팅과 갑질을 시전했던 한 배우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했던 여성 엔터테이너였던 그녀의 삶은 이 한 파트로 다루기에는 너무 길고 방대한데 그 와중에 끔찍하기까지 해요. 다음 영상에선 그 배우의 일대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